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든 논술이든 답안지와 이제 문제를 받아보죠. 그리고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각 교시별 10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무엇을 써야 될지 답안의 구성은 제목, 개요, 그리고 내용, 결말은 어떻게 도출해서 답안을 작성해야지 점수가 많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을 복잡하게 막 궁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면 답안 작성을 갖다가 한 것을 채점자들이 보고 그저 한 장에 몇 분씩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왼쪽 맨 위에부터 오른쪽 맨 끝에까지 다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눈에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쓴 걸 어떻게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읽어봅니까?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지루하고 짜증나죠. 빨리빨리 채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눈에 키워드가 들어갔는가 이렇게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면 채점자한테 눈에 띄는 답안을 작성할까, 그 고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테마로 말씀드린 것은 답안 작성 그래 놓고 아는 것을 쓸 것인가, 물어보는 것을 쓸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사방댐의 뭐 구성 요소, 그래서 사방댐의 물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든가, 사방댐의 방수로 단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현장에서 사방댐 설계를 한 사람, 사방댐 시공을 하신 분들, 산림조합에 계신 분들, 또 특수법인에 계신 분들, 또 감리를 하신 분들은 사방댐의 방수로에 대해서는 빠끔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럼 사방댐 방수로는 뭐 사방댐의 전체 상장 길이와 그리고 사방댐의 그 둘러싼 유역의 집수역 면적과 최대 홍수량을 합리식으로 계산해서 사방댐의 방수로 단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현장감도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장감 있는 사람들은 사방댐의 방수로에 대해서 뭐 나무가 걸리지 않게 큰 돌 전석들이 너무 원리하지 않게 뭐 집수를 했다가 물이 방수로 흘러내리게 뭐 어떻게 최대 홍수량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유출 개수가 어떻고 이렇게 쓰는 사람과 아니면 방수로 단면적에 대해서 사방사업 시공 시설 기준에 나오는 그런 텍스트를 쓰는 사람과 채점자가 어느 것을 점수를 더 많이 주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감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절주절 현장감 있으니까 많이 쓰죠. 쓰기는 많이 씁니다. 내용도 풍부한 것 같고. 그러나 점수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어본 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본 것을 텍스트를 정타를 써야 되지, 내가 아는 것을 많다고 해서 주절주절 써봤자 10장 써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텍스트를 키워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방댐의 방수로 단면적 그러면 사방사업법에서 사방댐 시공 시 설계 기준, 시공 기준에 대한 그 텍스트를 갖다가 정확히 써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안지에 잘난 척을 해봤자 점수를 못 받는 것이죠. 채점하는 사람이 너 현장감 많은데 내가 물어본 걸 쓰지 못했어. 너는 10점 만점에 2점 이렇게 뿐이 안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한 텍스트를 갖다가 법을 보고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필기 공부를 충실히 했구나. 현장감은 없어 보여도 내가 물어본 것을 정확히 텍스트를 키워드를 썼구나. 그러면 10점 만점에 7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사방댐을 비유했지만 임도도 그럴 것이고요. 뭐 법률 문제, 용어에서는 특히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법률이 6개, 7개까지 막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것이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필기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재주를 부리고 현장 많이 한다고 까부지 않고, 이 사람은 필기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예쁨을 받고 공부를 점수를 받게 돼 있는 것이지, 잘난 척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는 아는 것을 쓸 것인가, 물어본 것을 쓸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을 정확히 정타를 써야지 점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사방댐 한 사람들, 임도 한 사람들, 그리고 숫가극 한 사람들, 그리고 재선충 등 병해충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 가면 풍부하고 감리하신 분들 나이도 있고, 뭐 또 산림청이나 지자체 과장 출신들, 뭐 산림조합에서 상무 출신들, 과장 출신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산림교사 필기시험에서 계속 납방을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아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본 것을 정확히 책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 글씨를 써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답안 작성에서 아는 것을 쓸 것인가, 물어본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